네, 그러면 오늘 코르틴 스터디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기다 어웨이터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보여드릴 거는 이제 코르틴을 사용해서 스레드를 좀 넘나드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입출력을 좀 수행해보는 그런 일들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코르틴을 처음 공부할 때 이제 그 실제로 윈도우즈 RT 쪽에서 이런 걸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12비콘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언급을 드리면 이제 유튜브에서 캐니커 그다음에 12비콘 코르틴 해보시면 캐니커 같은 경우는 여기 동영상에 나오는 그 연사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목이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putting coroutines to work with the Windows runtime 해서 설명을 이제 코르틴을 어떻게 윈도우스 런타임에 적용을 할 수 있고 뭐 코르틴을 어떻게 쓰면은 좀 좋은 코드가 되고 그런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보고 제가 좀 따라하는 차원에서 작성했던 코드들을 이제 오늘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코드 중에 이런 동영상 부분을 직접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모드 확대를 좀 하면 되나? 네, 크롬이 말을 안 듣는군요. 반응이 느리면 쓸모가 없죠. 자, 이제 이런 코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pu라는 함수가 있는데 부분에서는 표기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제 좀 뭔가 좀 무거운 일을 진행해야 된다. 혹은 뭐 다른 스레드한테 작업을 넘겨서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 스레드 풀한테 일을 넘겨주는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스레드 풀에서 작업은 이제 뭐 UI 혹은 뭐 IO 스레드 답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렇게 코어 어웨이트를 사용해서 스위치 2라는 어떤 자료 구조를 제가 던져주면은 자동으로 이 윗줄까지는 저희 처음에 스포너 스레드가 되는 것이죠. IO 스레드나 UI 스레드에서 실행을 해주고 이 라인의 아래쪽은 전부 다 스레드 풀에서 실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코드를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웨이터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설명드리면 코어 어웨이트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코어 어웨이트는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코어 어웨이트는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오퍼랜드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폰트 크기 좀 키워보죠. 오퍼랜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메서드를 또는 뭐 멤버 함수를 구현해주면 이 어웨이터블 한 컨셉을 구현하게 된다. 그러니까 코어 어웨이트 오퍼랜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지금은 아무런 메서드가 없는데 코어 어웨이트 어웨이터블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오죠. 이거 오타라서 빨간 줄이 나오는 거고 원래 이렇게 어떤 함수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게 먼저 두꺼운 문에 나타내주는 await ready 다음에 with await suspend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void로 쓰겠습니다. await resume 이렇게 세 개 함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await suspend 같은 경우는 standard experimental protein handle이라는 네, 제가 갑자기 휴대폰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세 가지 함수를 선언을 해주니까 그래서야 어웨이터블에서 빨간 줄이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현을 실제로 해줘야겠죠. 근데 제가 구현 같은 경우는 바로 스위치2에서 확인을 할 것이고 어웨이터블이 실제로 이 코드가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 코 템프는
웨이터블. 마이크가 켜져 있었군요. 어차피 코드를 짜는 거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experimental coroutine handle RH라고 하겠습니다. RH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따 설명을 드리죠. temp await suspend RH 이렇게 넘겨주게 되고 그 다음에 temp await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지난번에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suspend point 이런 식의 go to suspend point라는 코르틴을 작성하게 되면 앞부분에 스위치 문이 저희가 붙는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윗부분에 함수 돌입을 할 때는 고수를 사용해서 한가운데 점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core awaitable이라고 하면은 이런 코드가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값이 준비가 됐는지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결과값을 받아오도록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멈추는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제가 잠깐 버벅거렸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실제로 코르틴 핸들이지만은 제가 CH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RH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건 resumeable handle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르틴 핸들이다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저희 제안서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resumeable handle이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코르틴에 대한 핸들이다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냥 짧아서 RH라는 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삽입된다고 설명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스위치 툴을 사용하면은 이런 코드가 된다는 것이죠. 오토 스위치라고 SW 스위치 툴 SW는 await ready 준비가 안 됐으면 await resume 잘못 쳤군요. await suspend 그 다음에 await resume 이런 코드가 삽입이 되고 가운데는 역시 스탠드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앞부분에서는 초기 작업 스레드가 이제 진행을 해줄 것이고 이 서스펜드 포인트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스레드 풀 쪽에서 작업을 진행해 주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림이 하나 필요한데 그림을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이걸 켜놓는 걸 깜빡했군요. 이제 블로그로 가서 쭉 내리시다 보면 어디 갔지? 네, 이런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 함수를 실행할 때는 갑자기 왜 이러죠? 네. 처음에 시작하는 스레드가 이렇게 저희 스포너 스레드라고 하겠습니다. 스폰이 이제 뭔가 그 저글링 만드는 것처럼 뭔가 생산을 한다는 뜻이니까 이제 앞부분의 보라색 부분은 처음에 실행하는 스레드 쪽에서 쭉 실행해 주는 것이고 가운데 쪽에 이제 서스펜드 리즘 포인트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이 서스펜드 포인트죠. 이 서스펜드 포인트 아랫줄은 다른 이제 백그라운드에 있는 스레드라던가 아니면 지정된 스레드가 실행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 스레드풀 API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레드풀 API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await switch to 스위치 툴을 제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스위치 툴을 한번 가보면 네, 이렇게 처음에 저희 윈도우 스레드풀 API를 가져온 다음에 PTP 워크라고 하는 거 이제 윈도우 스레드풀 작업 아이템에 대한 포인터를 제가 갖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작업을 생성한 초기화 생성자 소멸자가 있고 그다음에 ready, suspend, resume 이렇게 세 가지 함수를 구현해놓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윈도우 스레드풀 같은 경우는 저희 콜백을 사용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한 콜백 함수도 제가 따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실제로 어떻게 변환이 되는가를 보여드릴 텐데, 먼저 레디 쪽으로 가보죠. 처음에 생성자 쪽에서는 저희 스레드 풀에 대한 아이디만 받을 뿐이고요. 스레드 아이디. 그래서 지금 현재 스레드 아이디가 저희가 이동해야 되는 스레드 아이디가 똑같은가를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같다고 하면은 같다라면 true가 반환되겠죠. 저희 true가 반환되면 switch to await ready는 false라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했었기 때문에 await 이제 이 if모를 바로 스킵하게 되고 여기서 true를 리턴 했으니까요. 이제 await resume으로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재 저희가 이동하길 원하는 스레드와 현재 스레드가 같으면 전혀 스위칭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스레드 아이가 다르다면 실제로 실제 값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false를 리턴하고 여기서 await suspend라는 함수가 불리면서 오타가 나는군요. suspend라는 함수가 불리면서 멈추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멈출 때 스레드 풀한테 작업을 넘겨주고 멈춰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넘겨주는 일은 이쪽 서스펜드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위쪽 부분은 제가 예전에 쓰던 코드니까 지워놓고 이렇게 저희 스레드풀 워크 아이템에 대한 포인터에다가 작업을 크레디트 스레드풀 워크를 해서 시스템 콜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당해 준 다음에 값이 제대로 할당했는지 어서트로 확인을 한번 해주고요. 스레드풀한테 이 워크 아이템에 대한 포인터를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 스레드풀들이 한참 작업하고 있을 수도 있고 스레드를 새로 만들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전에 일을 끝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호출 가능한 시점이 되면은 저희 이렇게 onWork라는 콜백을 사용해서 호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콜백 함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디 갔죠? 네, 여기 컨텍스트가 있죠. 안 보이니까 한번 밀어보면 저희가 컨텍스트 쪽에다가 이렇게 코르틴에 대한 저희 코르틴 프레임에 대한 주소를 만들어서 던져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보이드 포인터가 왔지만 이것은 코르틴 핸들이기 때문에 p 컨텍스트 is 코르틴 핸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코르틴 핸들을 변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탠더드 핸들은 네, 저희 좀 길긴 합니다만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그걸 그냥 오토라고 해야겠군요. 네, 이렇게 from address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rom address 같은 경우는 저희 이렇게 단지 보이드 포인터를 나 앞으로 얘가 코르틴에 대한 프레임으로 생각하겠다라고 이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 쪽에 보면 실제 코르틴 핸들이 넘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은 네, 이것은 코르틴에 대한 포인터이기 때문에 resume이라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을 수행하는 코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전에 보였던 그림인 제가 어떤 빨간 선이 있어야 될 것 같군요. 프린트 스크린에서 프린트 뚜뚜뚜 자, 네 이렇게 넘어왔는데 저희 빨간 선을 사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붉은 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저희가 방금 전에 수행을 서스펜드를 사용해 여기 서스펜드가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서스펜드가 보이실 텐데 서스펜드까지 수행을 했고 저희 다시 이제 복원시키는 기능이 필요한데 그것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리줌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리줌 함수를 헤드풀에서 호출하는 이 onWork라는 콜백 함수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래쪽에 파란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 스레드풀에서 작업을 수행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라색은 저희 실제 실행하는 처음에 작업을 시작시켰던 그 스레드에서 진행을 해주고요. 그래서 정말 백그라운드 스레드한테 일을 시키는 간단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푸가 실제로 처음에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UI 혹은 IO 스레드에서 뭔가 좀 무거운 일을 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core wait switch to라는 이 한 줄을 집어넣음으로써 아래쪽은 스레드 풀이 지금 이 파란색 코드처럼 콜백을 통해서
코르틴 프레임을 가져간 다음에 실행을 시켜준다라는 것이고, 이 위쪽에서는 UI에 필요한 일만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말을 자꾸 버벅거리고 있는데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아,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없으시군요. 제가 계속 채팅창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 뿐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스레드와 펜으로 이렇게 시작해주는 스레드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얇죠? 네, 시작하는 애가 있으면 나중에 이것을 마무리 짓는 애도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코르틴 같은 경우 중간에 멈췄기 때문에 이 함수를 리턴시키고 리턴을 해야지만 저희 코르틴 프레임이 사라진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코르틴 프레임에 대한 그 메모리 누수가 없으려면 한쪽이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그걸 끝내주는 쪽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가장 좋은 방식이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onWork와 같은 어떤 콜백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콜백에서는 보통 저희 이렇게 같이 create thread 같은 함수들처럼 void 포인터를 받아서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로그래머가 디자인한 그 자료 구조를 그대로 받아올 수 있게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코르틴 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저희가 foo라는 식으로 이렇게 별도 함수 작성했지만 저희 고 언어에서의 고루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프로세스 함수가 있고 그렇죠. 보이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어떻게 예시를 들면 좋을까요? 네, 코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번을 지우고 asynch라고 이름을 지어볼까요? asynch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go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time name fn 그 다음에 time name rs 점점점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맨 앞에는 함수에 대한 이제 포인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표현식이 아니었죠, 참. 또 이게 아닌가? 이게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점점점의 위치를 잘못 적었죠? 정말로 점점점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아규먼트들을 함수와 아규먼트들을 그대로 받아와서 백그라운드 스레드 넘어간 뒤에 포워드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go라고 이제 외출하고 함수를 호출하면은 가령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add a b 정말 간단한 예제니까는 실제로는 고 루틴을 사용할 가치가 별로 없겠지만 go add 1, 3 말은 3이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호출해 넣으면은 실제 덧셈 연산 자체는 이 아래쪽에서 백그라운드 스레드 쪽에서 실행을 하도록 저희가 권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윈도우스 스레드풀 API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스레드풀 API가 쪽에서 알아서 이제 저희 스레드 개수 그다음에 작업이 많아지면 스레드를 생성하고 작업이 줄어들면 스레드를 소멸하는 일을 전부 다 시스템 쪽에서 알아서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코드 복잡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스위치2라는 구조체 하나만 구현을 해줬을 뿐인데 고루틴을 이제 10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루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와 어느 정도는 유사한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별도의 스택을 할당받긴 하지만 라이트웨이트 스레드, 그러니까 실제로는 스레드풀의 작업 하나처럼 동작하는 성향이 고루틴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C에서의 C++에서의 고루틴을 이렇게 짤 수도 있다. 코루틴을 사용해서 고루틴을 작성할 수가 있다. 라는 점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루틴은 라이트웨이트 스레드, 그러니까 프로세서 라는 개념이고, 코루틴은 루틴 서술 방법, 플로우 디자인에 대한 개념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루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레드를 어떻게 가볍게 쓸 수 있을까,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디자인의 결과물인 것이고, 코루틴 같은 경우는 우리 서브루틴 말고 다른 방법을 기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 컨트롤 플로우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컨트롤 플로우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누가 호출할 것이고 누가 이것을 정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한다는 것이죠. 네, 이제 그 스위치2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돌아가는 걸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예전에 작성해 놓은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작업이 좀 지저분하게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코드라고, 어떤 코드냐면, 매트릭스를 곱하는 코드입니다. 이제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좀 짜놓은 게 있고요. 매트릭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1차원 큰 배열을 하나 할당해 놓은 다음에 얘를 이제 곱하는데, 행렬 곱 같은 경우는 그 줄을 곱하고 열을 곱하는, 행과 열을 곱하는 게 완전히 서로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렬 처리를 하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좀 전에 스레드풀한테 작업을 넘겨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지금부터 작업을 막 만들 건데, 백그라운드에 넘어가서 백그라운드 스레드 쪽에서 이제 A의 R 행과 B 매트릭스의 C 열을 곱해라. 그리고 그것을 C라는 매트릭스에다 저장을 해라. 라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코드가 좀 지저분해서 바로 보여드릴 좀 와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에 따라서 곱셈이 수행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폼으로 돌면서 매 줄마다 작업을 이제 허공에다 뿌린다고 해야 될까? 스레드 풀로 막 집어넣는 겁니다. 워크 쪽에서 알아서 스위치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레드 풀에서 쭉 진행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에 웨이트를 시키면 이제 곱셈이 쭉 수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빌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브런치가 좀 달라서요. 돼야 할 텐데 열심히 지금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싱크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싱크 그룹 같은 경우는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아토믹 인티저 하나 갖고 있어서 레퍼런스가 0이 될 때까지 이제 웨이트는 스핀을 돌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작업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A 매트릭스를 초기화해주고 B 매트릭스는 이제 항등 행렬을 제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볼을 눌러서 진행을 하고, 이제 워크의 정의는 백그라운드 스레드 넘어간 다음에 곱셈을 이제 수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워크를 쭉 돌리게 됩니다. 쭉 돌린다고 하니까 너무 좀 표현이 그런 것 같군요. 이게 아마 행렬 사이즈가 충분히 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퍼포먼스 모니터를 사용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퍼포먼스, CPU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행한 다음에 n이 충분히 큰가? n이 좀 작군요. 작지만 일단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돌리고, 네, 지금 좀 모니터를 켜서 보여드릴 것 같은데. 어디였지? 윈도우 플러스 플러스.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좀 전에 스레드풀한테 막 일을 넘겨줬을 때 작업 워크로드가 이렇게 한 번에 순간적으로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코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되게 지저분한 걸 보여드렸지만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걸 던져놓고 이해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렬 연산을 전부 다 스레드풀한테 던져줬다. 그리고 스레드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전처럼 이제 그래프가 쑥 높아졌다라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작업, 또 완전히 똑같은 일 말고도 어느 정도 동기화가 필요한 작업도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코드는 더 지저분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좀 전에 그림,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좀 더 단순하게 이런 그림인 거죠. 왼쪽에서 보라색은 호출을 한 것이고 파란색은 종료를 해주는 그런 루틴을 저희가 설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I/O를 실제로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프로젝트를 바꿔서 보여드리죠. 테스트 코드가 다 어디로 갔지? 다시 네, 좀 전에 뭔가 로드가 잘못됐었나 보군요. 제가 네트워크 A 소켓 IOCP 펀치가 뭔가 좀 잘못이 돼 있는 것 같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네, 지금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소켓 프로그래밍에다가 제가 코르티너 위에다 얹은 것이고요. 보시면 프로액터 패턴을 따라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IO 서비스가 있어서 IO 서비스 쪽에서 네, 소켓 생성을 해주고 실제로 폴링까지 밑에서 수행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IO 서비스 아래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리눅스 같은 경우는 e폴 같은 걸 사용하겠지만 일단 윈도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IOCP를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랩핑을 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폴에서는 어떤 일을 수행하냐면 get queued completion status라고 해서 저희가 비동기로 작업을 요청을 했던 것들이 끝났는지 물어보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났으면은 이렇게 어떤 소켓에 대해서 작업이 끝났는가, 그 다음에 작업을 수행할 때 바이트를 어느 정도 받아왔는가, 만약에 받아오는데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무슨 에러가 발생했는가, 이렇게 get last error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저희 결과나 오류 값을 전부 다 같이 받아오는 코드인 것이죠. 한번 간단하게 돌려볼까? 자, 권한이 지금 맞나 모르겠군요. 아마 괜찮을 겁니다. 괜찮아야 하는데. 네, 지금 포트 생성은 문제가 없었고 소켓도 제대로 열렸군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보시면 실제로 IOCP를 사용하게 될 경우 중간에 멈췄다가 다음 함수에 대한 콜백을 넘겨준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가져와서 다시 실행해야 되는 그런 이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core await라는 걸 사용해서 바로 이제 마치 하나의 함수인 것처럼 한 번에 쭉 내려가는 로직인 것처럼 작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소켓과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어디로인가 저희는 지금 UDP 소켓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보낼 건지 그 다음에 메시지는 무엇인지 전부 다 이렇게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는 실제로 보내기 위한 페이로드, 그 다음에 받아오기 위한 스페이스 이렇게 전부 지정을 해주고요. 처음에는 보내고 그 다음에 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대상이 지금 제가 너무 간단하게 보였지만 이렇게 에코포트를 사용해서 보내기 때문에 받으면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 와야겠죠. 똑같은 내용이 오면 그것을 램카피를 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냈을 때 사용했던 페이로드와 받을 때 사용했던 스페이스를 이제 받아서 확인해 보는 것이죠. 한번 이제 제가 코드 이름을 브레이크 포인트 사용해서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돌리고 있는 중이었군요. 자, 어서 돌아가라. 네, 이제 처음에 소켓을 여는 데부터 시작을 하고요. 소켓이 열렸으면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수행을 하겠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여기서 이제 제가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하게 되면 시간의 흐름을 지나서 네, 이제 이 윗부분은 지금 저희 맨 처음에 작업을 시행시킨 스레드, 메인 스레드 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메인 스레드 쪽에서 실행할 수 있는 만큼 실행을 다 해준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켓을 보내고 비동기로 보낼 거기 때문에 멈추고 나가야겠죠. 그래서 F10을 눌러보면 요청만 집어넣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코르티는 어딘가에 지금 떠서 저희가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떤 포인터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지만 현재 실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폴링을 해볼 겁니다. 폴링을 해보면 네, 여기서 제가 F10 눌렀는데 실제로는 좀 내부적으로 깊은 루틴에 타고 들어갔지만 이제 좀 전에 코어 웨이트 아래쪽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실행해보니까 네, 저희가 기대한 만큼 값을 보냈죠.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는 에코포트를 통해서 보낸 값을 그대로 받아올 겁니다. 지금 값은 메모리가는 안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데요. 지금 000000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다시 한번 요청을 넣고 로 빠져나갑니다. 다시 들어와서 폴링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좀 전에는 이 라인에서 38번 줄에서 밖으로 나갔지만 39번 줄로 돌아와서 마저 수행을 하면 되는데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이런. 네, 이제 좀 전에 하던 설명을 다시 마저 하면 38번 줄까지 저희가 수행을 하고 나갔었기 때문에 39번 줄로 돌아왔습니다. 39번 줄에서 받아온 내용을 확인해보고 좀 전에 제가 38번 줄에서 나가기 전에는 메모리가 아무것도 안 쓰여있지 않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값이 1111 이제 하이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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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이픈 이렇게 값이 쓰여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낸 값과 똑같은가를 비교를 해보면 값이 똑같다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코어 어웨이트를 2번 썼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이 코르틴 하나는 프로세스라는 코르틴 하나는 요청을 2번 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보면 제가 요청을 2번만 확인하도록 해놨죠. 마지막에는 요청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타임아웃이 돼야 될 겁니다. 폴링을 하는 쪽으로 들어가 보면 IOCP를 통해서 get을 해오고 이제 워크에 대한 포인터가 널 포인터가 되어 있죠. 널 포인터 됐으니까 이유를 받아와라. 이유를 받아와서 확인해 보면 타임아웃이었습니다. 패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제로 이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틀리면 예외를 던지도 되는데 제가 바로 53번에서 54번으로 예외를 던지지 않고 내려갔으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기대한 대로 동작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입출력을 하는 예제도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예제 코드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혹은 뭐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거냐, 다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신가요? 코드가 좀 지저분해서 아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코어 어웨이트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어웨이터블한 스트럭트라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코드도 앞에 이렇더 있긴 합니다만 이제 겨우 다 어느 뭐 지우고 보면 아래쪽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토 샌더를 제가 이렇게 만들고 어웨이트 샌더 이런 식의 코드를 제가 묵시적으로 작성했던 것이죠. 그래서 send to를 요청을 넣는 어떤 어웨이터블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구조체를 저희가 리턴을 시키고 이것을 코어 어웨이트에 바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코드가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안쪽에서는 어떤 알 수 없는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코드란 것이죠. 그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send2로 들어보면 io send2라는 이제 스트럭트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도록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이제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켓 디스크리프터를 그대로 반환시키는 여기 소켓 있죠? 이 소켓의 핸들 인덱스라고 할까 핸들을 그대로 반환시키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버퍼에 대한 포인터,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는가, 엔드포인트는 그냥 주소를 의미합니다. 저희
IP6용 소켓 어드레스 구조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소와 버퍼, 그 다음에 소켓, 이거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럼 샌드2 쪽에서 실제로 시스템 콜을 수행을 해야지 비동기 요청 IO를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IO 샌드2에서는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소켓 API 샌드2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 앞쪽에서 이렇게 IO 서비스 오픈,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 소켓, UDP 소켓 이렇게 지정해줬기 때문에 오픈 안에서는 실제로 IOCP 바인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보시면 IOCP 바인딩을 이렇게 하는 코드를 제가 중간에 넣어놨습니다. 클래스 래핑이 되어 있어서 좀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로직상으로는 소켓을 하나 만든 다음에 IOCP 바인드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요청을 넣는 코드가 이 샌드 안쪽에 잘 숨어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좀 디버깅하기 힘들겠죠. 이제 윈도우 소켓 API 샌드2 요청하고 보시면 저희는 지금 오버랩드 콜백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널 포인터를 넘겨줍니다. 저희 좀 전에 한 것처럼 이제 맨 처음에 초반에 스위치 투 할 때 사용했던 것처럼 콜백을 넘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쪽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다시 한번 제가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어서 빌드를 해라. 어서 빌드를 해라. 네. 빌드가 됐고 저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F12라는 바로 다음 줄로 넘어가는 넘어가는 키워드가 커맨드가 아니라 한 줄 안쪽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이렇게 임시 변수를 생성을 하죠. 임시 변수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await ready가 호출됩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시스템 요청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false가 반환되도록, 그러니까 바로 suspend하고 다음에 호출되도록 의도적으로 이제 suspend always를 이제 상속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await ready가 불렸으니까 다음에 await suspend가 불려야겠죠. 핸들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await suspend가 호출됐습니다. await suspend에서는 이제 저희 오버랩드 구조체를 초기화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소켓에 저희 현재 리즈모블 핸들, 코르틴 핸들에서 보이드 포인트를 빼내서 태그라는 제가 별도로 붙여놓은 자료 구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후에 저희 시스템 요청을 여기서 집어넣고 바로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좀 전에 await ready에서 false를 리턴했기 때문에 이제 좀 전에 작업을 중단하기 위한 await suspend 함수를 호출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바로 리턴을 하게 될 겁니다. 리턴을 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프로세스 밖에서 프로세스 자체를 저희가 리턴을 리턴을 시켰다는 게 좀 잘못된 표현 같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 여기서 함수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폴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get queued complete status가 성공을 해서 이제 워크 쪽에 어떤 포인터가 들어왔으면은 그쪽에다가 저희 실제로 IO를 수행한 만큼 값을 써주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주는 일은 아까 리즈머블 핸들, 코르틴 핸들에 대한 주소를 저희가 따로 저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from address라는 스태틱 함수를 써서 코르틴 핸들로 감싼 다음에 그것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제가 타고 들어가면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컴파일러 인트린식, 코로 리즘이라는 컴파일러 인트린식으로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F11을 눌러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을 하면 중간에 멈췄던 이 프로세스 코르틴으로 중간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처리를 거쳐서 중간에 멈췄던 부분으로 돌아와야겠죠. 근데 이제 await resume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아까 제가 잠깐 스킵을 해버렸는데 이 시점에 워크에다가 IO를 수행한 만큼 바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니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11 네, 실제로 이 await resume 쪽에서 다시 그 적어놨던 바이트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리턴 시키면 이 리턴 값이 이 왼쪽에 있는 left hand side 바이트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트는
제가 이 부분을 다 지웠기 때문에 0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마치 한 줄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이쪽에서 IO 스레드 쪽에서는 계속 폴링을 수행시킴으로써 IO 스레드가 이 모든 코르틴들을 전부 받아서 수행하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이 프로세스라는 함수 안에 코어 웨이터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요청을 몇 개씩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폴링하는 횟수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코르틴을 사용해서 비동기 IO를 코르틴 사용해서 마치 이렇게 한 줄에 한 코드 블록으로 만드는 걸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그걸 왜 저렇게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드실 것 같은데?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코드를 막기 위해서인 것이죠. 어디 갔나요? 제가 굉장히 복잡한 코드를, 네, 이렇게 돼 있는 코드를 제가 그대로 비주얼 스튜디오 쪽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tab include array, 그다음에 뭔가 이런 게 있다고 하죠. 지금 빨간 줄이라서 지금 구현을 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해줘야 될 게 좀 많이 있네요. 일단 정의를 해볼까요? namespace tcp struct connection 해주면 그다음에 tcp 딱 이 정도까지만 해놔있군요. 빨간 줄이 좀 많긴 합니다만 이렇게 어떤 tcp 리더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안에서 사용할 스테이트를 하나 패키징을 한 다음에 이 스테이트를 쉐어드 포인터로 묶고 이 스테이트를 중간에 콜백으로 넘겨가면서 보시면 TCP connect 그 다음에 then 이라는 함수가 보이시죠? then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람다를 사용해서 스테이트를 카피한 다음에 다시 또 람다 콜백이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콜백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다듬어 볼까요? 보시면 이제 윗부분까지는 지금 저희 스테이트를 받아서 커넥션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커넥트 요청을 넣었으니까 커넥트 요청은 다음에 커넥트가 완료됐으면 그것을 move를 사용해서 저희 스테이트 쪽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뭔가 계속 시킬 건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보죠. 벌써부터 읽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런 식이죠. 자, 읽기가 힘들군요, 확실히. 스테이트 안에서 지금 토탈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아마 받아오거나 이제 아마 보낸 쪽이 아닐까 싶은데 받아오거나 보내오면 여기 있군요. 여기서 리드 요청을 넣고 지금 이렇게 된 리드를 한 다음에는 다시 콜백으로 람다를 넘겨준 겁니다. 지금 만큼의 값을 받아와서 내가 받아온 값이 0이라면 이제 엔드 오브 파일을 만난 거 그냥 끝내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받아와야 되는 양에서 읽은 만큼을 제외시키겠다라는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인덴테이션이 지금 맞는 것 같군요. 네, 아마 맞을 겁니다. 맞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맞는 인덴테이션이에요. 제가 아마 분명할 겁니다. 정신이 아찔해지는 그런 코드였는데 사실 이 코드에는 버그가 있다라고 합니다. 버그가 있다라고 이제 저희 CPB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버그를 고치는 게 쉽겠냐라고 질문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옮겨서 제임스, 이 코드에는 버그가 있어요. 고칠 수 있겠어요? 라고 11콘 이제 2015년에 고르 니샤노브가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른 이자노브 씨가 이제 제임스 맥랄리스 좀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보여드렸던 이 유튜브를 껐어요. 끄지 말 걸 그랬어요. 어디 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름이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네, 이분. 아니, 이따 더 좋은 사진이. 네,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한번 크게 당합니다. 크게 당한 장면에서는 여기서 버그를 고칠 수 있겠냐? 그럼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좋지 않겠냐? 코어 웨이트를 써서 그냥 뭔가 받아온 다음에 다시 또 추행을 하고 중간에 멈추지만 어쨌든 다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코드가 더 낫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2015년에 발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제안서상에는 이렇게 TCP 리더가 이런 복잡한 코드를 아름답게 이렇게 좀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일단 코어 웨이트를 사용해서 좀 깔끔하게 보이게 쓸 수 있어 라고 해놓은 것을 제가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본 겁니다. 해봤더니 이제 프로 액터 패턴 IOCP를 사용할 경우 이렇게 밑에서 폴링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고요. 네. 일단은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정리가 되는 것 같진 않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안 들리죠? 들리나? 안 들리시나요? 들리나요? 예, 들립니다. 그렇군요. 간혹가다 안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내용이 실제로는 되게 난해한 주제긴 해요. 처음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코웨이트가 들어가는 그 부분은 대부분이 지금 내용이 뭐냐면 코웨이트 사이에는 예, 작업이 이렇게 이렇게 동기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거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뭐, 샌드하고, 리시브 하는데, 샌드하고 난 다음에 리시브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A 함수 콜하고 B 함수 콜하는데, A 함수하고 B 함수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들지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어떻게든 A와 B를 서로 떨어져 있지만 같은 곳에 놓으면 코딩은 심플해지는 거고, 같은 곳에 놓으면. 그렇지만 같은 곳에 놓게 되면 성능은 또 저하가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A, B 사이의 시간이 중간에 얼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A 콜, B 콜이 동시에 그 코드 블럭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어떠냐면 성능이 떨어져요. 코딩은 굉장히 단순해지지만 성능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코르팅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교묘하게 패싱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는 A라는 함수가 있고 B라는 함수가 있는데 A를 콜하고 난 다음에 B를 콜하는 시점을 그 중간에서 코르틴이 잡아서 다시 관리해주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 어려움도 유지하면서 코딩은 단순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거를 또 다르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두 번째 그 복잡한 코딩 예제가 뭐냐면 닷댄 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퓨처 커넥션이죠. 퓨처 사이로 계속 연결해. 퓨처가 프라미스 뭐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퓨처하고 퓨처를 계속 연결시켜주는 어떤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코딩을 작성하더라도 이게 근본적으로 그 성능을 올리면서 단순하게 짜는 밥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이게 좀 그 C++이나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좀 난제긴 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A 콜하고 난 다음에 B를 콜하는데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발생해버리면 얘를 어떻게 코딩도 심플하고 성능도 좋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난제인 거죠, 실제로는. 코르틴적인 방법이 있는 거고 새로운 스케줄러를 하나 도입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스케줄러를 도입해서 A콜, B콜을 하는 방법이 있고 스케줄러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그냥 함수를 만드는 거죠, 각각. 만들어서
갓된으로 내부적으로 보면은 결국 스케줄러가 있는 거잖아요. A가 끝나면 B로 가고 B가 끝나면 C로 가는 스케줄러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스케줄러 항상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스케줄러의 모양이 코리틴적인 거냐, 아니면 퓨처 프라미스 같은 그런 모델이냐, 뭐 이렇게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자바든 뭐 자바스크립트든 현존하는 모든 언어들이 갖고 있는 난제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런 문제예요. 지금 풀고 있는 문제. 쉽지 않아요. 어쨌든.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역시 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니까 뭔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아, 저도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어요. 일단, 결국은 그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말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뭐냐면 PC를 놀게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쵸? 일을 시키고 싶은 건데, 일을 시키고 싶은, 실제로 이제 해보면, 우리가 어떤 A라는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A라는 일을 맡기잖아요. 맡기면, PC한테 일을 딱 맡기면, 실제로 A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 놀고 하는 시간이 A의 2.5배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4의 일을 하라 그러면 6을 노는 거예요. CPU가 6이라는 일을 하라 그러면 4만큼의 일을 해 라고 하게 되면 CPU가 6을 놀아요. 대부분이 6을 놀거든요. 근데 코르틴 같은 경우는 그 같은 스레드 내에서 노는 시간을 스케줄링 6의 시간을 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걔를 별도의 스케줄러를 뽑아내는 구조거든요. 뽑아내서 야, 너 6을 놀고 있잖아. 너가 노는 동안 딴 사람 일하도록 시간을 줘야지 하면서 스케줄러가 그렇게 뺏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그 6이라는 일을 어떻게 하면 네가 네가 놀고 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일을 줘라는 그런 구조인가 하면 스레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런 구조가 약간 달라요. 직원을 여러 명 두는 거죠. 직원을 여러 명 두고 어떻게든 일 시키면 그 중에 노는 놈도 있을 거고 일하는 놈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 명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성능은 올라가겠죠. 스레드를 계속 확장하는 구조는 결국 뭐냐면 4를 늘리는 작업이에요. 4를 여러 명한테 맡기면 그만큼 커진다는 개념인 거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뭐 X축이라 그런다고, X축적인 접근법이라 그런다면 그 코르티는 그에 대해서 수직 방향인 Y축에 대한 접근이거든요. 하나를 가지고 한 녀석을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 어차피 4는 일하는 건 맞는데 나머지 6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첫 번째 예지에서 원래 코르틴이 스레드를 원래 만나면 안 되거든요. 원리적으로는. 스레드는 X축이라 그러고 Y축이 코르틴인데 두 개가 만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딩적으로는 코르틴 가지고 스레드를 이렇게 띄우는 구조를 가고 있지만 그게 성능적으로 좋은 어프로치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두 개가 서로 약간의 어떤 방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가 한쪽을 지금 침범하고 있는 구조인데 원리적으로 보면 코르틴은 잘 해보자. 너 능력이 10인데 너 잘 써보자의 개념이고 스레드 방식은 직원을 여러 명 두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접근법이 서로 약간 달라요. 내부적으로는. 아, 예,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맨 처음에 했던 스위치2 같은 경우는, 어디 갔죠? 네, 스위치2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호출하는 쪽과 이걸 마무리하는 쪽, 이제, 인보커 리주머 스레드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한 건데, 원래라면 이제 윤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이건 단지 로직을 서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스레드 하나만 있어도 메인 스레드에서 코르틴을 사용해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원래 코르틴에서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일입니다. 맨 처음 예제 같은 경우는 스레드 풀을 쓸 때 이런 방식으로도 쓸 수 있다. 코르틴을 응용하는 방법인 것이고, 원래 정석대로 간다면은 윤 선생님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메인 스레드만으로 하기 힘들었던 일을
메인 스레드와 서브루틴만으로 하기 힘들었던 일을 이제 코루틴을 사용해서 메인 스레드만으로 수행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코루틴을 작성해야 되는데 사실 생각하다 보면 그게 좀 쉽지가 않죠. 아, 네. 오늘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정도 준비해온 건 이게 다고요. 아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보충해서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일이 있어서 아마 참석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지금 오늘 보여드린 예제들을 기반으로 뭔가 제 개인 라이브러리를 계속 짜고 있는데 이제 8월 초에 릴리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서로 다시 한번 그룹에다 포스팅을 제가 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뭔가 궁금한 게 생기시거나 아니면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늘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페북 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